안녕하십니까. 보험자널 최덕사입니다. 네, 법무인덕수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그 근로자성 이슈와 관련된 이제 도입 부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좀 요건, 크게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한 6가지 정도 정해 오신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 좀 해드리자면, 이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그 실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요건을 다 고려를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6가지 항목,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5가지만 인정되면은 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구나가 아니고, 네. 3가지만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네.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큰 보험사에 네. 성과급형 지점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편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네. 본인의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표님이라고 네. 이제 해서 대표님이 하는 업무를 누가 결정하나요? 지점장이니까 내가 ING 없어졌죠. 그러니까 저 ING 프로네일 매트라이프라 지점장을 하면 성과급형 지점장이잖아요. 국내 보험사들은 주로 이제 정규직 지점장이죠. 예? 승진 이런 거로 보너스를 주는 거고 이제 오버라이딩 해갖고 이제 급여가 아니고 성과형을 주는데, 내 업무는 누가 정하냐? 내 업무는 지점장 관리 규정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점장 임무 모르게 업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따라 하는지 마는지는 지점장 위에 본부장, 크게는 뭐 위에 총괄 영업 담당 임무. 네. 그럼 회사 위에 관리자가 정하죠. 네, 그렇죠. 근로자성이네? 맞아? 아니, 좀 그러니까 이게 요 네, 부분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애매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큰 틀에서는 사용자가 업무를 정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라.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업무를 해라. 라는 거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정말 애매합니다. 지점장 업무 일지, 그다음에 네. 일일 마감 보고, 그다음에 막 리크루팅 진척사항 보고. 그 정도로 주간 만약에 회의. 구체적으로 돼 있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근로자신데요? 그러나 이제 지점장 할 때 계약서에 나는 네.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에 이런 지시를 안 받는다. 그렇죠. 이런 문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인을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네. 시키고 혹시 계약서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은연중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지시 안 했다 해놓고는 지시 네. 했으면서 안 그러니까 했다. 뭐 예를 들면 본인은 스스로의 업무를 자 정해서 하는 걸 확인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규정을 넣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하는 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을 보기 때문에 계약서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아. 그것만 가지고 난 이제 이 조항 때문에 구속력이 네. 있어서 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은 이제 자기들 유리한 게 있겠죠. 이렇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다음 아까처럼 큰 틀에서 정해주고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디테일한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 감독을 얼마나 하는지. 이건 사용자라면 이제 위에 관리자, 네. 오너, 뭐 상급자로, 대표이사, 네. 상급자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급자나 법인이나 뭐, 네, 그렇습니다. 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시와 감독을 물론 GA의 지점장, 지사장은 그냥 놔두면 되죠. 성과를 내라라, 사고 많지면. 근데 이제 약간 좀 A 플러스나 아니면 니첸코나 성과급형 또는 정규직 지점장 있는 곳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그런데 좀 타이트할 거고 지시 감독이 있을 거고, 애국사 경우에는 지시와 감독이 타이트하죠. 네. 옛날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랬잖아요. 집합. 그 정도로. 네, 매일 회의, 네, 화상 매일 회의, 그렇죠. 네, 아침, 저녁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지시 월간 감독은 회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간 회의, 업무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 너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보고해라. 네. 이 어마어마한 지시 감독이죠. 매일 네. 신계약 건수, 리크루팅, 그다음에 막 이게 다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보고는 사실상 지시 감독으로 볼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프루덴셜 네. 같은 건 이제 판매 7단계에서 막 A4가 쫙 하는 뭐전 직원들 그 매니저들의 그 활동 그거 다 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거 다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하고 또 수정도 요구하고 네. 이거 왜 이렇게 일 못했어? 이 네. 부분은 수정해? 라거나 다 새로운 뭐 목표를 설정해 주시거나 미달하면 집합 해가지고 뭐 집어 새벽에 놀아 그러고 예? 그 정도였으면 그건 뭐 거의 엄청 진실감독에, 강력하죠. 네,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추억에 있는 5년, 10년 전에 그만둔 지점장들이 아씨 나 퇴직금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는 거죠. 정말 근로자로 하셨는데요. 근로자가 더 심하죠. 그러네요. 예, 근로자 조인트 깝니까? 이 조인트 까면 확실히 근로 지시 감독을 확실히 받았다고 봐야 되나? 폭행인가? 이건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형사적인 거라서. 문제? 예. 자 그럼 세 번째.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근태 관리나 이제 예. 인사 규정이 나에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반드시 이제 뭐 출석해라. 너는 어디 있느냐 뭐 자리를 계속 찾는다던가. 야 아까 출퇴근하면서 임금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예? 이게 중요하네. 근태 네. 관리는 실질적으로 FP의 근태 관리를 하고 네. 지점장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정의치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근태 관리 뭐 대상이 아니다 이걸 100% 들어가 있겠네. 인사 규정에도 인사 규정. 네. 인사 규정에 따르면은 뭐 인사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받기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근로자로서 내가 해당 취업 규칙이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전제니까. 지점장 관리 규정, 복무 규정 이런 게 있긴 있을 것 복무 같은데. 규정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점장도 이제 뭐 근로자로 인정된 예, 예. 지점장이나 아니면 이제 진짜 자율성이 있는 지점장이 이제 있는데 근태 관리 뭐 관련된 규칙 이런 것들이 동시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네.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근태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들어올 때 찍고 오는 거지. 네. 그걸 다 보는 거지. 네, 그렇죠. 자유롭게 찍되 이건 내가 또 본다. 그러면서 또 지시를 하고 너 이거 근태 그날 안 잘하는데 나왔더라고, 이걸로 이런 뭐 식으로. 근데 이제 불이익을 줄 게 없지. 왜냐하면 승진이랄지 급여 이런 거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냥 야단만 맞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근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요거는 내가 보기엔 사용자 측면에서 네. 이제 안 하는 척 또는 규정에 맞습니다. 너 아니다 다 해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대법원이 이제 그러한 부분을 또 직접 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태관이나 인사규정 설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태관리나 인사규정 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업자가 유리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적용을 하는 척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다고 대법원에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서 혹시, 본인이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근태관리 적용이 안 됐다. 난 인사규정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무 시간. 그렇죠. 근무 장-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로 생각한다면은 제 자리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9 to 6까지 음.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업무할 수 있고 뭐 카페에서도 서울 어디서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부산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고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뭐 나는 야행성이라 저녁에 일을 할게 이렇게 해도 뭐 아무 터치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힘들겠지만 근무 시간은 아마 안 정해놨을 것 같아. 근무 장소는 지점장실이 있잖아. 지점장실만 이제 해놓는 거죠. 너는 뭐 지점장실인데 아무데나 근무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싶은 사용자 측에서는 절대로 근무 시간 표시하지 않죠. 녹취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또 입사해가지고 네. 지점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걸 떠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녹음해가지고 밖에서 녹음 몰래 하면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출근.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일하면 편하게 하면 됩니까 이거? 넣으면 안 되지 그래. 그런 이게 식으로 미쳤구나 좀, 네가 그래서. 네, 근무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장소는 지점장실이 있으니까. 근데 너 아무데나 근무할 이유가 없잖아. 네. 왜냐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곳에 근무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이거는데 근무 시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너 몇 시 몇 시까지 지점장한테 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디테일하게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 본인이 기본급을 받는지 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급. 자, 이 기본급이라는 개념이 뭐 그냥 일반적인 근로자한테는 네. 그냥 월급의 개념이겠지만 이 지점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지점의 수익, 지점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관련 수수료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본급이 뭐 최소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정해져 있고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다던가 100% 이제 그냥 성과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돈 액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50만 원이 있다면 이게 지점을 그냥 운영하는 이제 고정 비용을 주는 개념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지점에 따른 지점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인지 그것도 이제 결국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 그러네. 기본급이 이제 완전 성과형이 있는 곳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100% 있는 곳도 있고. 옛날에 그 L모사는 애국사인데, 그 이제 완전 성과급인데, 아, 100%. 네, 100% 성과급인데 초기에는 지점 규모가 작으니까 성과급을 주면 이제 지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6개월, 1년간을 딱 이렇게 정규직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좋아지면 성과형으로 바꿔. 아, 그렇죠. 예, 그런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기본급을 얼마씩 줬죠. 네. 기본급 300% 성과급. 그러니까 그 기본급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기본급이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냐, 아니면은 정착지원금 비슷한 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커질 때까지. 예. 그게 정착지원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기본급이. 그렇죠, 예.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착이 됐으면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기본급이 최저보장 같은 거지. 그렇죠, 최저보장. 예. 기본급이라면 최저보장. 네. 밑으로 얼마 얘만큼 주고 더 가면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정말 애매한 부분인 거죠. 아. 이거 법원이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근데 대부분 기본급이 없고 최저보장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보장을 명시는 해야겠죠. 그러면 핵심은 출퇴근하고 임금인데 임금에서 결정적으로 부인이 되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분명히 명시는 기본급이라고 써 있지 않겠죠. 예. 당연히. 뭐 계약서에도 분명히 이 기본급이 아예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100% 성과급인데 이번 달엔 내가 너 성과가 별로 안 나왔으니까 메꿔줄게. 예. 다른 시면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이렇게 넣어주는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많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질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급이 없다고 해서 난 기본급 받지 않았으니까 난 다 성과급이었어 사실상. 그러니까 나는 근로자성이 부인돼 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기본급이 과연 내가 지점장으로서 나는 근데 이 일을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매달 이게 성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봤을 때 이거는 나의 근로에 대한 대가다라고 법원이 본다면 기본급으로 내가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군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부심도 갈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업무에 따른 내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위험,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가 우리 지점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결국 나는 돈 한 푼도 못 가져간다. 그럼 위험은 이제 제가 부담하는 거고 지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대량의 뭐 환수가 발생을 하면 오로지 지점장만 책임을 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실상 1인 사업주로서 책임지니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데 뭐 환수가 터지든 뭐 사고가 터져도 뭐 회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커버를 해주거나 뭐 딱히 이제 책임 묻지 않는다던가 한다면은 근로자에 가깝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제 환수가 터지면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놓고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면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평생 고용이에요. 왜냐면 이 지점장은 안 잘라. 왜냐 빚이 많기 때문에 빚 갚을 때까지 계속 일을 시켜야 되니까 즉 안정성이 보장돼. 일단 먹고는 살게 해주는. 기본급을 다녀야 되니까 기본급은 보장해주는데 더 나온 거는 계속 회사 성과가 수수료 나와서 계속 거기서 메꾸는. 메꿔야 되니까 이 사람 절대 안 잘라요.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기본급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가 이제 한 10억이 생겼어. 근데 얘는 일해서 갚으면 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500만 원, 700만 원은 주고 그렇죠. 그 나온 거를 계속 회수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근로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계속 일을 했고 종속적인 관계였고 이런 사람들 되게 억울하지. 내가 그 돈을 벌었으면 10억, 20억이 되는데 그렇죠. 내가 700만, 800만 받으면서 내가 몇 년을 갚았어.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700, 800 든 것만 해도 내가 뭐
퇴직금을 받아야 돼. 예? 억울하니 이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 아,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환수가 터져도 예. 해서 기본급은 주면서 일을 하게 만들었군요. 아, 한수가 터지면 일부를 그 해소할 수면 좋은데 해소를 못 할수록 네, 마이너스가 못하는- 엄청 커버린 경우가 네,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은 시키고. 네, 아. 초창기에 그 엘모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럼 그 초창기 그분들은 거의 근로자성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근데 그 이미 대부분 왜? 퇴사한 지 오래 아까 되셔가지고. 3년이라 했죠, 3년. 3년. 아, 아깝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예. 봤을 때 이제 본인께서 이제 보셨을 때, 난 한 3가지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3가지는 또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이제 뭐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고 6가지 다 충족하신 분도 계실 네.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로 내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입증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증거들이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입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법원 판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지점장이라고 해서 법이란 무조건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이란 그런 거죠. 예. 네. 법이란 게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가 아니고 어쨌든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뭐 그냥 AI가 판결하면 되겠죠. 저기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걸 다 단단히 해왔겠죠. 예, 대학고 그다음에 실제 지점장들도 이런 법적 지식이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게 대응을 할 거고. 네, 맞습니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성과로 주고 근로자성이 아닌데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뭐 퇴직금을 주고 성과를 줄이고 했을 텐데 뭘 잘못해서 성과급을 다 주고 퇴직금도 생으로 토해내는 그렇죠.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험사들은 법률팀도 있고 다 증대할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지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지사장 또는 자기 사업 개념으로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조직들도 좀 네,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뭐 더 궁금하셨으면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홈페이지 만드셨다며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보험 분쟁 솔루션이라고 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GA 업계에 좀 특화해서 음.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 밑에 주소 나가겠죠? 네. 홈페이지 뭘로 검색? 보험 리걸 솔루션즈 KR입니다. 영어로 쳐야 되는 거야? 영어로 쳐야 됩니다. 리걸 솔루션. 그거 한글로 치면 안 되는 거야? 한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 그거를 어쨌든 자세한 건 홈페이지 뭐 이런 내용 다 안내 있죠. 네, 아니면 전화 밑에 주셔도 되고, 전화 네, 상담 상담 하셔도 되고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